안녕하세요. 중천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기업가치평가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에 투자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선택한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선택을 결정할 때, 그 기업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를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어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기업의 주가를 판단하는 그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 주식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그런 어떤 거래량 이러한 여타의 그런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그 주가를 판단하고 그 주식 투자를 어떤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 주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주식의 그 가격, 주식 주가죠. 그 주가와 가치를 비교해 봄으로 해서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기업 가치 평가법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평가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막연할 수 있겠죠.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의 어떠한 그 소스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소스를 가지고 어떠한 일련의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기업의 가치의 값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질문입니다. 어떤 A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자본금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연수익이 1,000만 원을 내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정보는 이게 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기업을 얼마에 사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온다면 답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물론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고요. 굉장히 적은 정보량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정보만을 가지고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주 이 모든 사항들을 제하고 간단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린다면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일상적으로 매우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 기업의 자본금이 1억이고요. 연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기업의 이익률, 이 기업의 어떤 수익 능력이죠. 이 기업의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익률은 자본금으로 얼마를 버느냐 하니까 자본금 나누기 연수익 하면 이익률이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ROE입니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고요. 이 ROE는 10%입니다. 그럼 이익률은 10%죠. 예. 그러면 이 이익률이 10%인 기업을 내가 얼마에 사고 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우리는 주식 가격의 주가의 해당 기업의 상장 기업에 표현되어 있는 익숙한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요. 퍼와 PBR입니다. 즉 자본 대비해서 얼마를 줄 것인지 혹은 이 연수익에 대해서 얼마를 줄 것인지 아직 이 이익률은 아직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퍼와 PBR은 단지 이익만 있으면 됩니다. 연수익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PBR은 자본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PBR은 네 자본금 대비해서 얼마를 지불할게 라고 하는 답이고요. 퍼는 이익 대비해서 내가 얼마를 지불할게 라고 하는 답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을 1억 5천만 원에 매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수익 대비해서는 15배. 그렇죠? 자본금 대비해서는 1.5배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PBR 1.5고요. 퍼 15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각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는 가치평가 방식이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퍼와 PBR을 가지고서 수시로 이 가격이 적정한지의 여부들을 아마 따지고 계실 겁니다. 이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주어진 지금 자료는 지금 단 두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자본금은 자산 가치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수익은 수익 가치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 가치가 얼마인지는 바로 이러한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 따져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합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합하는 방식인데, 그럼 자산 가치는 자본금이 1억 원이니까 이걸 그대로 자산 가치로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 않는 거죠. 자본금 1억 원을 자산 가치로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수익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할까? 지금 당장의 수익은 지금 당장에 벌어들이는 1,000만 원은 바로 현재 가치지만 앞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의 합, 그것이 바로 수익 가치가 되겠죠. 앞으로 이 기업이 드릴 수 있는 미래 수익의, 미래 현금 흐름의 총합이 아마 수익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벌어들이는 돈은 바로 현재의 그 가치와 동일하지 않죠. 바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 가치를 바로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익률인 10%는 지금 주어져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해주는 바로 이 할인율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할인율을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 가치의 값이 변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고요. 만약에 저는 여기서 이제 할인율을 이제 8%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익률 10%인 기업 1,000만 원, 아까 그 연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아니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그 현재 가치를 할인했을 때에,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건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주게 되면 1,250만 원이 될 겁니다. 1,250만 원. 이 금액이 지금 잘못되었네요. 네, 1,250만 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더해주게 되면 1억 1,250만 원, 1억 1,250만 원이 되겠네요. 1억 1,250만 원이 내가 지불해야 될 적정 가치가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값은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오류를 좀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 어떤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죠. 이 방법과는 매우 상이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 방법에서는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수익 가치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이러한 재반의 과정을 거쳐서 이 값을 구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 방법 1과 방법 2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가치 평가 방식의 간략한 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앞부분이 상대적 가치 평가가 될 것이고요. 이 뒷부분이 바로 절대적 가치 평가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요소들을 가지고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그 기업의 사업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죠. BM 분석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BM에 따르는 그 과거의 이 기업의 어떤 벌어들인 수익의 어떤 그 이력, 그리고 기업이 부여하고 있는 자산,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재무제표들을 통해서 이 자산의 어떤 그 적정성, 그리고 수익성,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지표를 통해서 그 어떤 각각의 그 지표들이 그 비교 기업과의 비교 가운데에서 적정한지 여부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내러티브와 넘버스라고 하는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거죠. 이것이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넘버스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가 혹은 뭐 그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그 어떤 표상되어 나타나는 그 수익률, 그리고 시중의 금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의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그런 어떤 할인율, 뭐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그러한 수치들을 적용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최종적인 가치가 산출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밸류에이션은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과 가격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야 가격을 판단한다. 가치와 가격은 같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고 그 방식입니다. 그럼 밸류와 프라이스, 밸류 가치와 가격인데요. 밸류는 용어를 개념화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기업의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즉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총합. 그 총합을 다시 현재 가치로 환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을 영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1, 2, 3, 4 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의 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든 금액, 그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이것이 이제 절대적 가치 평가 방식에 대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할인율이라든가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주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다 보니까 이 가격에 주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이 더 우세한지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이 결정이 되겠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주식시장을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마켓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밸류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밸류와 이 프라이스 간의 이 괴리가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그래서 대부분은 기업의 가치와 가격은 일정 정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 정도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도 같이 동행하겠죠. 하지만 그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일시적으로 가치와 가격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그러한 구간들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적이지 않고요. 모든 그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주가의 등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업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차이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차이에서 그 수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 투자자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알아야 가격과의 괴리를 통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것이고 그 안전마진 가운데에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어떤 투자 이력들을 쌓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상대가치평가법과 절대가치평가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치는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배수법이라고 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평가 방식들이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값들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가치평가법은 누군가의 비교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수익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가장 중심은 상대가치평가법은 비교를 통해서 구한다는 것이고 절대가치평가법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교를 통해서 상대가치 평가법은 비교를 통해서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비교할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이익을 가지고 하는 방식. 익히 알고 있는 퍼가 그렇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하는 방식, PBR. 그리고 매출액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PSR.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가지고 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이제 PCR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에비타. 이렇게 이러한 각각의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서 몇 배에 해당되는지를 구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이제 상대가치평가법이고요. 당연하게도 이러한 방식들은 단지 퍼가 10이다.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퍼가 10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면 이 값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 값을 비교할 만한 경쟁 비교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평가법은 이제 할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 할인을 할 때 그러면 어떠한 그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어떠한 그 요소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배당을 가지고 할인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DDM이라고 해가지고요.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 이것이 이제 최초의 이제 절대가치평가법으로서 일단 출발한 그 가치평가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잉여 현금을 가지고 하는 DCF가 있습니다. DCF, 잉여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산출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그러한 방식의 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강의에서는 절대가치평가법에서는 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밸류에이션의 이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절차가 있을 건데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업종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업종마다 각각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 업종에 따라서 공급사슬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업종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업종 내에서 어떤 형성되어지는 트렌드에 따라서 그 업종의 어떤 성장과 쇠퇴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할 건데요. 그 다음에 경쟁 전략 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혜자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 기업은 Q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P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등에 대한 그 해당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성적 분석에 해당되겠죠. 정성적인 분석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가치평가 방식에서 실제적인 이제 수치로서 나타낼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추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값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과에 대한 일정 정도의 추정 또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출이나 이익이나 현금 흐름 등 각종의 어떤 성과를 추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평가 모형을 선택할 것인지, 상대적인 가치평가법을 쓸 것인지, 절대적 가치평가법을 쓸 것인지, 그리고 상대적 가치평가 가운데에서도 PER를 쓸 것인지, PBR을 쓸 것인지, PSR을 쓸 것인지, 뭐 등등등 이러한 어떤 각종의 그 가치평가 방식 가운데에서 이 기업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모형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기반해서 가치평가를 하면 되겠죠. 가치평가를 하는 가운데에서 절대적 가치평가를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이제 할인율에 대한 그 결정.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 구분과 그 다음에 절차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대가치평가 모형과 절대가치평가 모형의 각각의 그 평가 모형 방식에 대해서 그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